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디자인 멘토 보나입니다. 혹시 오늘 저의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조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미국에서 일한 지 지금 한 15년이 넘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헤드쿼터에서 디자인 매니저로 일했었습니다. 연말도 됐고, 내년에는 구직을 꼭 하겠다, 이직을 하겠다라고 다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취업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내용을 미리 적어놓고 이렇게 스크립트를 생각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빨리 생각나는 대로 마치 옆에 있는 친구나 아니면 아는 언니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게 될 거니까요. 혹시 미흡한 점이 있어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대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구직 공고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와 다양한 UX 디자이너의 타이틀들, 그러니까 UX 디자이너라고 해서 뭐 UX, UI 아니면 뭐 비주얼 디자이너, UX 디자이너, 뭐 프로덕트 디자이너 이렇게 타이틀이 다양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오늘은 나에게 맞는 회사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구인 공고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근데 구인 공고를 쫙 읽었는데 이 회사가 나한테 맞을지 저 회사가 나한테 맞을지 아니면 폭탄은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보통 내가 다니고 싶은 회사는 이런 회사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것을 구성하는 것들이 다양하죠. 정말 다양한데 대부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흔한 것이 연봉, 뭐 워라밸, upward mobility라고 불리기도 하는 뭐 승진 가능성이죠. 아니면 뭐 상사나 회사 사람들, 아니면 뭐 회사 문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회계적인 건강함, 그러니까 얼마나 회사가 돈을 보유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고, 스타트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payout potential이라고 해서 이제 대박 날 가능성이죠. 대박이 났을 경우에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가장 아이디얼한 회사는 이게 모든 게 다 좋겠지만 사실 세상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소설에서 존재하는 이런 판타지 같은 그런 회사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안 좋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 이렇게 고르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한 4년 전에는 나는 좀 배울 만한 리더들이 많이 있는 회사에 가고 싶다라는 게 저의 우선순위였다면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연봉과 회계적 건강함이 제일 우선시 된다라고 이렇게 늘 어떤 사람이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평생 똑같이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신한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우선순위를 일단 정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연봉이 많은데 워라밸이 정말 최악인 회사가 있다. 거기에 가실 것인지, 아니면 연봉은 별로 안 좋지만 워라밸은 정말 좋은 회사가 있다. 그럼 시나리오가 다르겠죠? 그런 것을 계속 생각을 해보시다 보면 이상형 월드컵처럼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중요하구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센스가 잡히실 것 같아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셨으면 이 회사를 지원할 때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해가시면서 이런 항목의 점수를 매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 A에 지원을 하고 인터뷰를 보는데 보니까 여기 회사는 연봉은 이 정도 되고 워라밸은 이 정도 되고 뭐 승진 가능성은 이 정도 되더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이 4가지 정도 있으면 그 4가지 중에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 2, 3, 4가 있고 그 1, 2, 3, 4 안에 점수를 두는 거죠. 여기는 뭐 연봉은 3이더라. 워라밸은 2더라. 아니면 승진 가능성은 4더라.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항목들을 균일하게 인터뷰 하실 때마다 회사마다 계속 점수를 매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점수를 매기시다 보면 나중에 여러 개의 오퍼를 받았을 때 어떤 회사를 고를지, 이 중에 무슨 회사를 고를지에 대해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와, 오퍼를 여러 개 받는다니. 그 무슨 그런, 해자 같은 말씀을 하시냐. 오퍼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거를 미리미리 생각을 안 하시면, 나중에 오퍼가 한 두세 개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중에 고르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르시기가 어려우시면 자기의 우선순위에 반하는 결정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페이아웃 포텐셜, 이 회사가 페이아웃 포텐셜이 좋다. 그래서 막 스탁 옵션을 막 주는 거예요. 막 지금 막 핫하고 예를 들어 뭐 노션 이런 거 핫하잖아요. 그래서 막 노션에서 오퍼가 들어왔는데 다른 데는 뭐 오퍼가 따로 들어온 게 뭐 인투잇 뭐 이런 식으로 좀 트래디셔널하고 좀 오래된 회사가 있고 노션은 좀 지금 막 잘 나가고 막 이러니까 두 개에서 오퍼가 왔을 때 자기는 사실 페이아웃 포텐셜 이런 거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도 거기 좋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좋다 좋다 그러면은 자기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지만 거기로 가게 되는 우울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시고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항목마다 회사를 지원할 때마다 그 항목마다 점수를 매겨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좋다 좋다 그렇게 하는 거 물론 좋다. 근데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연봉 말고는 참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연봉은 물론 간단하죠. 예를 들어 뭐 회사 ABC가 있으면 A가 뭐 1억 준다. B가 2억 준다. C가 뭐 1억 5천 준다. 그러면은 번 딱 나오잖아요.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디가 더 많이 주는구나 이런 거를 금방 액수로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예를 들어 work-life balance예요. 그럼 work-life balance 같은 그러니까 워라밸인 경우에 회사 A하고 B하고 C 중에 워라밸이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 뭐 글래스도어나 블라인드 이런 데 가시면 그 회사에 대한 리뷰와 펄스 스코어라고 해서요. 그 회사 사람들이 회사에 대해 점수를 매겨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이제 더보기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연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연봉 협상 올 때까지 내가 어떻게 기다리냐, 미리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물어보시는데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levels.fyi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뭐 레벨 어느 정도는 얼마, 어느 정도는 얼마 이런 식으로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지역에 따라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물론 미국은 이런 거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투명하기 때문에 리크루터가 있잖아요. 리크루터한테 얼마 정도 되냐고 레인지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세히 알려주거든요. 왜 그걸 알려주냐면 예를 들어 제가 나는 2억 이상은 꼭 받아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리크루터랑 그런 걸 얘기를 안 하고 한참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 사람들이 저를 인터뷰하면서 시간을 되게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인터뷰가 다 끝나고 연봉 협상 단계가 왔는데 연봉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낮고 그 회사에서는 그 이상 올려줄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저도 시간 낭비를 한 거고 회사도 시간 낭비를 한 거죠. 회사가 시간 낭비를 한 경우에는 그게 정말 달러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 한 명, 예를 들어 인터뷰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레벨이 높은 분들이 많죠. 인터뷰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1시간, 뭐 시간별로 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1시간이 회사에는 다 빌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리크루터한테 어느 정도 컴펜세이션 레인지가 얼마나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부담 갖지 않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pward mobility 그러니까 뭐 승진 가능성이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할 때 물어볼 수도 있죠. 뭐든지 인터뷰를 할 때 회사가 나를 인터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회사를 인터뷰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이 시리즈의 한 부분으로 큰 부분 중에 하나로 인터뷰하는 거를 다룰 텐데 나중에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자면 회사만 나를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나도 회사를 인터뷰한다 이렇게 선 보듯이 왜냐면은 나도 이 회사가 나한테 맞는 회사여야 되고 회사가 봤을 때도 내가 회사가 원하는 인재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인터뷰 중간중간에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는 게 좋고요. 승진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은데 승진을 시켜주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회사의 성장률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조금 큰 회사면, 구글 하면 바로 나오죠. 이렇게 설치하면은 그 회사의 year over year growth라든지 이런 게 나오죠. 근데 그런 거 물어보셔도 돼요. 인터뷰할 때. 뭐, 그쪽에서 늘 대답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포메이션은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인터뷰하기 전에 NDA라고 해서 인터뷰 중에 우리가 얘기한 거는 서로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얘기할 수 없다. 특히나 인터뷰한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다른 데 가서 얘기할 수 없다 이런 걸 사인을 하거든요. 그런 걸 이미 사인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센시티브한 인포메이션이라 하더라도 인터뷰할 때 질문하면은 대부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장률 같은 경우에 뭐 year over year growth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year over year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의 성장률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성장률이 높은 회사일수록 승진 가능성이 높을 테고 뭐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죠. 이제 팀을 얼마나 스케일링 할 것이냐,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람을 많이 뽑고 이렇게 사람을 많이 뽑아서 회사의 규모를 늘리는 거죠. 규모가 얼마나 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모든 회사가 상황이 안 좋아요. 미국의 모든 회사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스케일을 얼마나 할 거냐고 물어봐 봐야 뭐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혹시 뭐 그런 게 중요하신 분이라면 물어볼 수 있겠죠. 그쪽에서 어떻게 대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예를 들어 1년 뭐 내가 가려는 지금 인터뷰 보고 있는 부서 같은 경우에 내년에 사람을 얼마나 뽑을 계획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뭐 회계적 건강함 같은 경우에는 상장 회사라면 죄송합니다. 상장 회사일 경우에는 그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Investor Relations라는 그런 웨브사이트가 있어요. 웹사이트 중에 목차 중에 그런 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 거기 Balance Sheet이라는 게 있어요. Balance Sheet. 이거가 제가 뭐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는데 더보기로 안에 다 적어 드릴게요. 밸런스 쉿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 거기 회사의 회계적인 게 다 나와 있어요. 뭐 빚이 얼마고 투자금이 얼마고 지금 캐시를 얼마나 들고 있고 수익률은 얼마고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 얼마나 회계적으로 건강한지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 한번 다루긴 할 텐데 제가 뭐 이런 거 회계적인 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아니고 혹시 주변에 회계적으로 잘 아시는 친구 있으면 나 이 밸런스 쉿 좀 같이 볼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리콘밸리에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디자이너고 이거 채널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실리콘밸리에 계시거나 테크 쪽에 계시거나 프로덕트 디자이너시거나 이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생각할 만한 게 있죠. 근데 대박날 가능성, 그거를 우리가 payout potential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스타트업에 갈 때 우리가 보통은 스타트업에 가면 일을 많이 하잖아요. startup years are dog year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스타트업의 1년은 강아지들의 1년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은 나이가 1살 먹으면 한국 사람 나이로 7살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7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스타트업에서 2년 일했으면 그냥 스타트업 아닌 회사에서 14년 일한 것만큼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만큼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물론
재미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직무를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대박의 꿈을 가지고 스타트업에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박 날 가능성, 그런 걸 payout potential이라고 하는데,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박 나는 스타트업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물론 대박 나는 사람들의 기사를 많이 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스타트업만 가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런치베이스라는 데 가면, 제가 그 웹사이트도 더보기란에 올려드릴게요. 거기 들어가면 펀딩 라운드 같은 게 쫙 나와 있습니다. 뭐 A 라운드, C 라운드, A 라운드, B 라운드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물론 그게 대박 날 가능성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B 라운드가 넘었다 그러면은 회사가 대박이 나도 내가 받을 돈이 얼마 안 돼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페이아웃 포텐셜만 보고 스타트업에 가겠다 그러면은 아무리 늦어도 B라운드에는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C라운드가 되면은 이미 이제 스탁이 다일루션 됐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이제 나와 있죠. 뭐 인베스터들 주고 어쩌고 그러면은 스타트업 들어가 봐야 뭐 1%도 엄청 높은 거죠. C라운드 들어가면 뭐 0.001%뭐 모르죠. 이런 거 다 이제 나중에 이런 거 정말 궁금해 하시면 제가 이것도 따로 시리즈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스타트업에서 뭐 C라운드부터 정도 되면은 퍼센티지 SVP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닌 이상 뭐 대박이 나도 자기한테 돌아올 돈이 뭐 인생을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대박날 가능성 때문에 가시는 분들은 B라운드 전에 들어가시는 게 좋고, 그런 투자금이 얼마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런치베이스에 들어가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어떤 스타트업을 봤을 때 이 회사가 대박이 날까 안 날까, 이거를 제가 알만한 눈이 있으면 저도 벌써 대박이 났겠죠. 그죠? 이거는 제가 주변에 아는 멘토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이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물론 유니콘이라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에 올라가면 뭐 유니콘이라는 건 뭐 1 빌리언 이상 되는 valuation,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는 대박 날 거야 라고 생각해서 valuation을 높게 쳐준 회사들이 리스트가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 구글에다가 유니콘 리스트라고 딱 치시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낮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는, 물론 그래도 아직 뭐 growth potential 있겠죠. 뭐 아직 대박 나버린 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시면 뭐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정말 early startup, 정말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뭐 유니콘도 아닌데 대박 나는 걸 알아보고 싶다,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왜냐면 저도 그게 궁금해요. 주변의 멘토들한테 다 물어보고, 사실 Y Combinator 이거 하나 있어요. Y Combinator라는 정말 유명한 accelerator가 있습니다. 거기 웹사이트도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드릴게요. 근데 거기서 영상 보시면 어떤 스타트업이 잘 될 것인가, 어떤 파운더가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훌륭한,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영상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조금 더 좀 그런 거를 보시는 눈이 좀 더 생기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런 거를 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스타트업을 간다고 치면 특히나 프로덕트 디자인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게 나의 첫 번째 직장이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우수한 엄청나게 잘난 프로덕트 디자이너들이 큰 대기업에서 마구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서 나는 한 번도 프로덕트 디자인 잡을 잡아본 적도 없는데 이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내가 첫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으로 가시겠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다른 이제 well-known, 그렇게 잘 알려진 회사들보다 경쟁률이 낮으니까요. 그럴 경우에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 질문이, 조조소라고 하죠. 이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데, 좋아할 때 그 조조소, 조조소 피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정말 작은 스타트업일 경우에는 이런 공개적인 인포메이션이 별로 없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정말 폭탄을 피하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회사가 나를 인터뷰하는 것만큼 나도 회사를 인터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작은 회사일 경우에는 특히나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 이제 사원을 뽑는 사람도 신중하고 인터뷰를 하는 사람도 신중하죠. 왜냐면은 이 회사가 정말 폭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작은 회사일 경우에 사람들도 되게 쉽게 자릅니다. 왜냐면은 뭐 오버사이즈 별로 없죠. 원래 미국은 다 사인하고 들어가요. 이 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오케이, 나는 괜찮다 하고 사인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되게 typical한 practice예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대부분 이런 걸 사인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인 경우에는 그렇게 사람을 마구 자르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런 경우에 이미 그런 걸 사인을 했더라도 누가 이렇게 자기들을 고소하거나 뭐 class action suit 이런 거 들어가면 골치 아프니까 사람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자르진 않는데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부담감이 없죠. 그런 거 부담감도 없고 언론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쉽게 자릅니다. 신중한 나를 인터뷰를 하는데 좀 신중하게 인터뷰를 하고 날 신중하게 뽑는다. 그런 자세가 느껴진다. 그러면 그만큼 그래도 마구마구 자르진 않겠죠. 하지만 좀 그런 걸 예상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거. 특히나 작은 회사, 작은 스타트업일 경우에. 그리고 자기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들어가서 일 좀 해보고 정말 저조소다 정말 폭탄이다 그러면 나오시면 돼요. 나오셔서 다른 회사 가세요.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뭐 그런 작은 회사 또 있어요. 옆에도 있고 뭐 좋은 거는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업률이 꽤나 낮은 편이죠. 지금 경기는 어려운데 실업률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잡은 꽤나 많이 있어요. 좋은 회사에 가기가 어렵고 대기업들이 많이 잘라서 더 어려워 보이는 거지 작은 회사는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정말 폭탄을 피하고 싶다. 나는 그런 거에 참 스트레스 받는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여러분이 각자 원하는 게 정말 다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난 이런 걸 정말 잘 알고 싶다. 예를 들어 나의 상사가 좀 착하고 다른 사람 말도 잘 들어주고 피드백 이런 거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드 돼 있고 뭐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하지만 과감하게 질문하세요. 인터뷰할 때. 예를 들어 나는 페이아웃이 중요하다. 이 페이아웃이라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대박 날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물어보세요. 파운더한테. 너 지금 우리가 얼마나 exit strategy가 뭐냐? exit strategy 뭐 회사를 팔 거냐? 뭐 IPO를 할 거냐? 우리는 어느 정도 product market fit을 얼마나 지금 validation 됐냐? 뭐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물어보시고 아니면 뭐 성숙한 리더십을 원한다. 나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렇게 작은 이제 스타트업에서 많이 일해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성숙도가 떨어진 리더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별로 그렇게 익스피리언스가 없는데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돈이 원래 많은 이제 집안에서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투자금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는데 전에 큰 회사에서 리더십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성숙도가 확실히 다른데 그렇지 않은 분들 경우에는 뭐 파운더거나 CEO인데 막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막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식으로 미성숙한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골치 아프죠. 왜냐면 이런 작은 회사들은 HR이 없어요. HR 그러니까 뭐 인사 뭐 이런 거죠. 인사과.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HR 가서 이런저런 나 이런 게 문제가 있었어요. 내 상사가 정말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사한테 경질이 들어오죠. 근데 이런 작은 스타트업은 HR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곤란을 겪고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아, 보나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것저것 다 어려워요. 그러면은 한 가지 정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까 말까 생각했던 그런 스타트업들을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미리 거기 다니는 회사에, 그 회사 다니는 사람하고 커피를 한잔 하세요. 네, 커피 챗이라고 하거든요. 커피 챗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회사 A가 있는데 그 회사 A를 내가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왜냐면은 인터뷰 시작하면 그쪽 회사에서도 다니는 그 사원이 솔직하게 말을 못 해주겠죠. 왜냐면 인터뷰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 우리 회사 안 좋아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 지금 인터뷰 하나도 안 하고 있고 나 너의 회사가 정말 참 궁금한데 내가 커피 사줄 테니까 우리 좀 15minute conversation 이런 거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대부분 오케이 이래요.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뭐 토종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미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트워킹하고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커피 챗 하자고 하면은 대부분 오케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 챗 하자고 하면 거의 뭐 시간이 없으면은 전화로라도 전 받아주거든요. 15분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니네 회사 어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거 궁금한 걸 물어보시면 자세히 보통은 허심탄회하게 unfiltered informa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해 줄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자기하고 잘 맞는 회사를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디자인 멘토 보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